아이러브 카타르. 오늘 파비앙님을 만났는데 파비앙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귀엽죠? 낙타. 제발 아이러브 카타르 제발 올라가자. 요르단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요르단이 올라왔을 때 타지키스탄보다 요르단이 차라리 낫다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타지키스탄은 좀 이번 대회 다크호스고 본인들의 축구를 너무 잘하는 팀이라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다 했는데 요르단은 이미 우리 선수들, 우리 감독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한다. 그리고 요르단이 아잘린, 울완 이 두 선수가 뛸 수 없거든요. 경고 누적 징계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알타마리 선수도 몸이 100%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경기를 앞두고 공개 훈련을 좀 해요. 기자들 앞에서. 알타마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요르단 대표팀 관계자가 알타마리가 지금 지쳐서 혼자 실내 훈련을 한다. 허벅지에 작은 문제가 있는데 부상은 아니고 피로 때문이다. 경기에는 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요르단은 알타마리 선수가 그냥 핵심 선수인 건 맞아요. 핵심인 건 맞는데 그 주변에 알타마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고 공격수들이 정말 좋아요. 빠르고 발재간이 좋고 우리의 수비 라인을 깨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알타마리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단연 우리에게는 주요 선수로 꼽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르단전에서 조별리그 때 힘들었을 때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역습 상황의 대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있고 중원이 얇고 전방에 공격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원이 얇다 보니 중원이 텅 비었고 그 공간을 요르단 공격수들이 공략을 잘했고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중원에서 볼 탈취를 당해요. 요르단한테. 중원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수가. 볼을 탈취해요. 요르단이. 그리고 바로 역습. 한 3명의 역습을 바로 빠르게 올라오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수비수들이 올라왔다가 뒤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요르단은 뛰어 올라오잖아요. 생각해보면 뛰어 올라오는 선수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수비는 뒤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수비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옐로카를 받았던 거고 요르단전에서 그러니까 역습 상황 시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요르단전에서. 그래서 그 실수는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4-4-2로 나올 거면 그때처럼 중원을 텅 비워놓으면 안 되고 중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장악을 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어떡해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붉은 악마 자리이기 때문에 골대 뒤에서 보거든요. 골대 뒤에서 보면 그 상대 선수들이 빡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러니까 요르단, 사우디, 호주 막 올라올 때 무서워요. 그 골문 뒤에서 보면 이 선수들의 스피드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비의 입장에서 그걸 봐요. 저는. 와 진짜 혼란스럽겠다. 저렇게 예를 들어 공격수 3명이 우르르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수비 입장에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막아! 저기 막아! 저기 막아!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근데 소통을 하는데 정신이 없죠. 저렇게 빨리 올라오면. 그리고 올라오는 가운데 예를 들어 3명이 올라오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오다가 크로스를 반대로 줄 수도 있고 중앙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수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수비수들이 이번에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울산연대에서 합을 많이 맞췄던 선수 조합으로 나온다면 서로의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을 거다. 왜냐면 수비는 특히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막을 테니 너가 뒤에 막아줘 라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겹치지 않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울산 선수들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조현우 골키퍼도 있고 소통의 문제는 없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요르단 감독 인터뷰를 봤더니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승부였다. 어떻게 보면 대책 세우기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경기와 사우디, 호주전에 몇 가지 실수를 했다. 그곳을 공략할 거다. 마지막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계산은 끝났다.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를 봤을 때 느껴지는 건 한국 대책 세우기 쉬워. 조별리그에 봤잖아. 그리고 꾸준히 실수를 하고 있어. 한국이. 거기를 공략하면 돼. 계산 끝났어. 마지막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이 말은
체력적인 문제가 마지막쯤 생길 수 있다라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된 실수 장면, 약간 수비적인 실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경기장에는 요르단 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감독 인터뷰도 봤을 때 우리 팬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요르단이 훨씬 많이 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100명 이상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팬들은.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팬들의 함성, 팬들의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마다 우리도 힘이 나요. 응원을 할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전에는 황희찬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지난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선 황희찬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잖아요. 요르단은 모릅니다. 우리에게 황이 있다. 황소. 황희찬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게 무엇이냐면, 측면에서 황희찬 선수가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측면을 깨부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요르단도 마음 놓고 못 올라올 겁니다. 우리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선 요르단이 마음 놓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황희찬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빠른 선수가 있다. 파괴력 있는 선수가 있다. 그건 요르단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그 측면 파괴력? 일단 수비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비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황희찬 선수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요르단도 마음 놓고는 올라오지 못할 거다 생각이 들고, 황희찬 선수가 지금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PK도 지난 호주전에서도 손흥민 선수한테 내가 차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심장 컨디션 좋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계속 이제 우리 붉은 악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 질러주세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딱 봤을 때 황희찬 선수는 이 대회를 즐기고 있고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요르단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황희찬 선수 화이팅!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요르단전의 키플레이어 황희찬 선수를 꼽아보겠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는 울산현대 대 알타마리. 수비 조합이 아마 이제 울산현대에서 합을 맞췄던 선수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선수들과 알타마리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중원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르단과의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중원이 좀 약해서 요르단의 역습 상황 시에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던 거, 볼을 많이 뺏겼던 거, 그거를 내일 경기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뭔가 여러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죠.